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아 소형 준준형 중고차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께서 차량을 고르실 때 주위 지인들 내지는 여러 영상을 통해서 어떤 딜러가 추천해주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접하시고 어떤 차가 도대체 낫지? 구매를 하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머리가 더 아파지고 폭이 점점 더 좁아져야 되는데 더 넓어지는, 그리고 머리만 아픈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제가 인기차 위주로만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가 다른 거를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이게 제일 인기가 있고, 인기가 있는 차들의 장점은 많은 대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0대 안에서 고르는 것과 600대 안에서 고르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인기차를 고르시게 되시면은 시세도 잘 나중에 팔 때 안 떨어질 뿐더러 그 다음에 구매하실 때 대수가 넉넉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고를 수가 있다. 이 차가 마음에 안 들면은 바로 옆에 이 차를 또 봐도 되고, 한 지역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굳이 다른 차를 보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조언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구매하시는 날짜가 가까워지면은 저 사람 이 차가 맞나? 좀 더 금액을 올릴까? 이 차는 어떻지? 저 차는 어떻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사실 크게 없고, 보통은 처음에 머릿속에 생각하셨던 그 차가 정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아반떼 HD를 사려고 했다가 너무 10년 지나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한번 사시면은 몇 년은 타시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생 탈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을 처음에 생각했던 그 예산에 맞게만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타시다가 그때 바꾸셔도 됩니다. 모든 차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굴러가는 데는 어지간해서는 지장이 없거나 그럴 수가 있고, 수리도 제가 겁을 많이 들이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수리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차를 팔 때 어느 정도는 조금 예전이랑 느낌이 달라지고 차가 좀 무거워지거나 좀 타이어가 좀 어느 정도 달아져 있거나 내지는 조금 약간 정이 떨어질만 할 때, 내지는 이제는 바꿔야 될 때, 내지는 용도가 다른 용도로 전환이 돼갖고 준준형에서 SUV나 중형으로 바꿔야 될 때, 그럴 때 보통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게 수리비 걱정은 크게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너무 옛날 차라고 생각하셔도 한 10년 조금 지난 차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좀 저렴한 차 위주로 이제 제가 시세 안내를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위 지인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조언들 전부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부 다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조언만 들으시고, 고객님께서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처음 생각 기준을 잘 정하시고 그 예산도 좀 이제 중심에 맞춰서, 너무 올라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신차로 가기 때문에 계속 올리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아 소형 준준형 중고차 시세를 안내해드리기에 앞서서 모든 경차, 소형, 준준형, 중형, 대형, SUV까지 금액대별로 어떤 것들이 조금 이제 인기차인지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차 같은 경우에 300만원 전후에는 뉴모닝, 그리고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나올 텐데, 뉴모닝은 250부터 350 이렇게 머릿속에 딱 나옵니다. 적당한 차가. 근데 25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태가 조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 300에서 350 사이 정도 보시면은 뉴모닝이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한 그 정도 예상하시면은 좀 적절한 차가, 깨끗한 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350 사이 정도, 이 정도 느낌인데 400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고르다 보면 어떤 분은 조금 뭔가 눈에 띄더라도 중고니까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깨끗한 거, 나는 좀 깨끗하고 좀 적당하고 좀 마음에 쏙 들만한 거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타협점을 계속 찾았을 때 350에서 400 사이, 400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500만원 전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랑 똑같이 생겼는데 쉐보레 마크 달려있는 거, 그리고 연식도 더 좋은 거로 해서 스파크와 올뉴모닝 이렇게 나옵니다. 적당한 차,
깨끗하고 좀 제가 팔만하고 보시는 분께서 좀 마음에 드실 만한 차. 일부러 키로수를 올리면 가격은 싸지는데 아무래도 내구성과 소모품 교환 주기 내지는 수리 비율이 조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적당한 약간은 넉넉한 금액 속에서 언제나 보셔야 싼 거를 살 때 사더라도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안목으로 보실 수가 있다. 저렴한 한 이 가격밖에 안 되고 돈이 이거밖에 없고 이렇게 되시면은 차를 한 단계를 내리시는 게 낫지 억지로 보시게 되시면은 너무 빡빡해집니다. 제가 팔기도 그렇고 구매하시는 분께서도 힘들어지시고 좀 계속 마음에 안 들고 갸우뚱하게 되고 좀 약간 난감해지고 그러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긴 싫고 그러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조금은 낮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기준점을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중고차 적정 시세를 좀 이제 꾸준히 안내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700만원 전후 같은 경우에는 더 넥스트 스파크 내지는 더 뉴모닝, 올뉴모닝이랑 그렇게 큰 디자인의 차이는 없는 더 뉴모닝 이렇게 두 가지 차 정도 경차로 봤을 때 볼 수 있겠습니다. 900만원 전후 같은 경우에는 올뉴모닝 JA 그리고 더 뉴 스파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올뉴모닝 JA가 조금 더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형 준준형 같은 경우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는 프라이드 신형 맨 처음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1년 사이로 보면은 프라이드 신형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페이스 리프트 돼갖고 조금 이뻐진 그 차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 크기가 조금 더 큰 아반떼 HD 이렇게 두 차종 속에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450만원 전후 보시게 되시면 아반떼 HD 2009년부터 2010년에 블루투스가 돼 있고 등급이 좀 높은 모델 같은 경우는 스마트 키도 있는 모델로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좀 깨끗한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 큰 디자인의 극적인 변화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긴 한데 아반떼 HD 같은 경우는 350부터 500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 700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MD 그리고 엑센트 신형인데 엑센트 신형은 쓸데없이 수출을 잘 나가기 때문에 좀 비싼 게 아닌가. 옵션도 좀 푸질근한데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좀 가격이 조금 있어서 이거 살 바에는 제 생각에는 아반떼 MD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인기도로 따지면 아반떼 MD가 더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800에서 1000만원 사이로 차 가격을 보시게 되시면 1000이 좀 넘어가는 금액대도 보실 수가 있고 이따가도 리뷰를 해드릴 텐데 금액 적정 시세를 K3나 더 뉴 아반떼 이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K3 같은 경우에는 포르테 다음 후속작으로 나온 차로 완전히 풀체인지가 돼서 나온 차입니다. 하지만 더 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MD 다음에 나온 차로 얼굴만 조금 성형이 돼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체인지 된 모델들이 항상 인기가 있고 대수도 충분하고 한데 더 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페이스 리프트 된 모델로 대수도 아반떼 MD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고르기가 살짝 풀체인지 된 모델보다는 조금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수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좀 여유 있게 이 차도 보고 저 차도 보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난 K3가 죽어도 싫어 이런 게 아니면은 더 뉴 아반떼를 K3가 죽어도 싫으신 분은 더 뉴 아반떼를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K3도 인기차고 나쁘지 않은 차인데 그렇기 때문에 풀체인지 된 모델로 그러니까 아반떼 HD에서 아반떼 MD로 풀체인지가 됐고 그 다음에 더 뉴 아반떼에서 아반떼 AD로 풀체인지가 됐고 그러니까 이런 풀체인지 된 모델을 보시는 게 이득이다. 좀 더 여유있게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00에서 1100만원 사이 정도로 보시면 K3고요. 그 다음에 한 900, 1000만원, 800에서 1000 이 정도 느낌으로 더 뉴 아반떼를 보시려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중형차 같은 경우에 250에서 300 초반으로는 뉴 SM5가 나오는데 거의 300을 넘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0만원 전후 같은 경우에는 NF 트랜스폼, 로체 이노베이션, SM5 뉴 임프레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넉넉하게 봤을 때고 300 초중반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키로수가 한 10만 초반에서 15만 사이 정도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제 생각에는
NF 트랜스폼 로체 이노베이션보다는 엔진 미션이 SM5 뉴 임프레션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고질적으로는 누유 증상이 좀 있긴 하지만 엔진 미션이 그렇다고 뻗는 차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전후, 그러니까 500만원부터 1000만원 사이로는 웬만해서는 팔차가 없습니다. K5, YF 소나타, 말리부 등등 해서 K5, YF 소나타는 세타2 엔진이 너무나 저는 우려스럽고 아예 매입도 안 하고 있고 판매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리부도 13년식 미만의 차들은 미션이 안 좋은 경우가 좀 많다 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00에서 1000만원 사이의 차는 너무나 아쉽게도 그 가격대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안 팔고 있습니다. 매입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1000만원 전후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이 대수는 정말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보시려면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정도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1300만원 전후 정도 보시면은 더 뉴 K5, 그러니까 K5 다음에 나온 CVVL 엔진을 갖고 있는 누 엔진 더 뉴 K5를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00만원 전후로는 LF 소나타가 좀 적절하지 않나. 금액이 보다 보면 1600, 1700 이렇게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용도 이력 없고 키로수가 많이 짧고, 그 다음에 흰색 맞추고, 그 다음에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 그냥 그 정도로 봤을 때 제가 정품 내비게이션이 좋은 이유를 말씀을 드릴 때는, 계기판에 요즘에는 좀 내비게이션이 계기판에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다른 내비에 비해서 좀 튼튼한 느낌이고, 좀 호환이 후방 카메라랑 그리고 또 길 찾는 것도 조금 적당합니다. 제일 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중고차 매물 중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싸구려 내비들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일반 중고 내비를 그냥 매립 비용만 해갖고 빼서 끼고 하다 보면은 블루투스가 호환이 안 되거나 핸들 리모컨이랑 호환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정품 내비게이션이 모든 측면에서 맨 처음부터 나온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다 원활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품 내비게이션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1800 전후 같은 경우에 소나타 뉴 라이즈, 근데 이 금액부터는 왠지 모를 좀 약간 금액 저항선이 좀 부딪히기 때문에, 저항선이라는 거는 새 차랑 비교했을 때 조금 이제 낮은 등급 같은 경우에는 새 차 가격이랑 중고차 가격이랑 조금 이제 차이가 안 난다. 근데 보고 계신 그 차는 프리미엄이나 이게 등급 높은 이 쪽을 보시면서도 이럴 바엔 새 차 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옵션을 만약에 새 차로 보시게 되시면 금액은 거의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의 금액 차이가 새 차랑 중고차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보시고 메리트를 느끼신 상황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낫지, 그냥 새 차 가격은 전혀 모른 채 중고차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이게 싼 차인지 비싼 차인지 모르고 막상 구매를 하고 나갔고 이렇게 만약에 보게 되면은 그때서야 후회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좀 한 200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좀 금액 저항선이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좀 부딪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찾거나 이런 상황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준대형 같은 경우에 350만원 전후 정도 보시면 티즈 그랜저, 그리고 처음 SM7이 나오는데 거의 티즈 그랜저 찾으시는 분들이 월등하게 많고 차도 많습니다. 200만원대도 차가 티즈 그랜저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은 키로수가 많거나 옵션이 240, 2400cc 내지는 은색깔, 사고가 꽤 있거나 사고 교환된 이력이 꽤 있거나 그런 차들이 보통 200만원대인데, 얼굴 내놓고 제가 팔기에는 조금 이제 애로가 있습니다. 막상 그 가격대에 이렇게 차를 보여드리면은 겉으로는 사진으로는 영상으로는 깨끗해 보일지라도 막상 보면은 제 성에 안 차던가 손님의 성에 안 차시던가 둘 중에 하나 내지는 둘 다던가 이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아예 옷이라고도 하기 좀 금액이, 그런 금액이 적당한 금액은 350부터는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600 정도 되시면은 SM7 뉴아트 내지는 뉴럭셔리 TG 그랜저인데, 뉴럭셔리 TG 그랜저가 2년도 채 잘 그 이상 기간 동안 안 나왔고 잠깐 나왔던 차인데, TG 그랜저랑 더럭셔리 그랜저랑 그 사이의 모델로 부품들이 호환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부품들이. 그래서 비싼 부품
VDC 모듈이 예전에 한번 나가서 좀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잘 본다고 해서 모든 거를 100점으로 보는 딜러는 제 생각에는 전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눈이 스캐너나 뭐 CT, 뭐 엑스레이, MRI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고, 당장 괜찮아 보이니까 판매라는 거지, 뭐 일주일 내지는 2주 뒤, 뭐 내일 모레에 나올 증상들을 속속들이 미리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이런 부분을 미리 알려드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건데, 무조건 처음에는 그냥 이 정도면은 뭐 미션 괜찮고요, 뭐 엔진 괜찮고요, 뭐 경험에 의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손님분들께서는 안심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경험에 의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100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나왔던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SM7 뉴아트가 조금 여유 있는 기간 동안 나왔고, 고를만한 차가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지만, 뉴럭셔리 TH 그랜저가 그렇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지만, 한 5, 600 정도 만약에 보시게 되시면은 450부터 550, 600 이 정도 사이로는 뉴럭셔리 TG 그랜저도 나오지만, 한 500에서 550 정도 보셔야 되나? SM7 뉴아트가 조금 더 내구성이 좀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럭셔리 TJ 그랜저가 무조건 아니다, 이런 건 또 아닙니다. 찾으시는 분들은 많은데, 6, 7, 800만원 전후는 더 럭셔리 그랜저가 제일 적당하고, 1000만원 전후로 보셨을 때는 알페온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입니다.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전후 정도 보시게 되시면 HG 그랜저 11년식, 12년식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1300부터 1700만원 사이로 보시게 되시면은 역시 HG 그랜저 13년, 14년식 렌티력 없는 거로 검정색, 흰색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은색은 좀, 이게 대형 고급차, 이런 HG 그랜저 인기 있는 차는 거의 은색은 배제된 채 검정색이나 흰색이 인기가 있는 편이고, 더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편입니다. 은색은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도 좀 배제가 되고 많이 안 찾는 색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싸다고 해서 은색을 사시는 거를 구매하시는 분께서 결정을 하시면은 그게 무조건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 폐차할 때까지 타신다면. 하지만 어느 정도 중간에 팔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면, 될 수 있으면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렌트 이력이 없고 검정색, 흰색으로 보시는 게 제일 무난하고 적절한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00만원부터 2200, 1700만원부터 2200만원 전후로는 HG 그랜저, 휘발유랑 이제 220 디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15년, 16년식, 그 다음에 2500부터 3000 초반 정도 보시게 되시면은 제네시스 DH가 나오는데, 2000만원대로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조건, 뭔가 타협을 하는 조건, 타협을 해야 되는 조건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때문에 2000 후반, 그러니까 2800에서 3200, 300 정도를 보셔야 제네시스 DH 좀 적당한 등급의 적당한 차량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3500부터 이제 4000 뭐 이 정도, 뭐 3500 전후 이렇게 보시면 G80 내지는 그랜저 IG 이 정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SUV들은 제가 1000만원 미만 때는 그 팔기가 좀 애로가 있다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미션, 누유, 부식, DPF 매연 저감 장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미션, 누유, 부식, DPF 매연 저감 장치, 터보, 이렇게 5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는데, 보통은 한두 가지 정도 세트 내지는 한 가지 정도만 문제가 있으면은 좀 큰 겁니다. 누유가 심해도 문제고, 부식이 심해도 문제고, 터보가 문제 있으면 엔진이 이제 곧 뻗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미션은 말할 것도 없고 등등 해서 1000만원 미만들의 차는 제가 보니까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 초창기에는 좀 팔려고 좀 해봤으나, 그리고 또 매연 저감 조치, 그 우리나라 뭐 매연 비상 뭐 매연 저감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유로 5다, 유로 4다, 뭐 이런 매연 저감 조치가 점점 심해지겠죠. 점점 규제가 강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미만대로는 아쉽게도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팔기가 조금 애로가 있어서 좀 되도록이면 좀 배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LPG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팔만 할까? 한데 뉴카렌스 LPG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누유가 있거나 이게 원가 절감된 부품들을 많이 사용한 모델이기 때문에 하체 부식 뭐 이런 것도 심합니다. 그래서 굳이 좀 구매를 요하시는 분들은 좀 수리비 대충 한 50만원 정도, 이 정도를 좀 예비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제 생각일 뿐이지 이제 완벽한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제 의견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올류 카렌스도 뭐 LPG, 디젤 뭐 이렇게 있는데, LPG 올란도를 저렴하게 1000만원 밑으로 보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근데 13년식 미만의 차들은 미션이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대체로 올류 카렌스 쪽으로 보시는 게,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올류 카렌스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가 올류 카렌스도 있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스포티지 R 같은 경우에는 900에서 1100, 더 뉴 스포티지 R 같은 경우에는 1200에서 1600 정도 느낌이고, 그 다음에 뉴 소렌토 R 같은 경우에는 전작인 소렌토 R이 미션이 안 좋은 차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입했다가 손해봤던 차가 몇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렌토 R보다는 뉴 소렌토 R 보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금액대는 역시나 1200에서 1600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란도는 1050에서 1300만원 사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은 좀 적당한 차 나올 겁니다. 13년식 이상으로. 그 다음에 올류 카니발 밑에 것들은 그 카니발이 후진 미션 지연 증상, 그러니까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한 3초든 5초든 늦게 반응을 하는 그런 증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만약에 수리하게 되면 80에서 100 정도, 이 정도 느낌으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니발 R보다는 그 위에 올류 카니발, 더 뉴 카니발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올류 투싼 인기 있는 모델이고, 올류 소렌토 인기 있는 모델이고, 더 뉴 소렌토 금액이 좀 비싸서 그렇지 이것도 인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산타페 더 프라임도 인기가 있고, 산타페 TM도 더 인기가 있는데, 올류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느낌상 1900에서 2000, 한 250, 300 이 정도 느낌이고, 이거는 아직도 3000 전후. 그 다음에 올류 투싼 같은 경우에는 막상 저렴한 것들 속에서 헤매실 수도 있는데, 막상 매매단지 방문을 하시게 되시면은 1500부터 1700 사이로 구매하실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종입니다. 허위 매물 같은 경우에는 믿으려고 하는 쪽을 믿으시는 분들이 보통 당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옳은 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 차 없어요, 가지 마세요 아무리 말씀드리고 합리적으로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쪽에선 있다고 하니까 가셔갖고 당하시면은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위 매물은 장사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옳은 정보가 아닌 잘못된 정보를 옳다고 해석하고 움직인다면은 해석하시는 분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허위 매물도 그렇고 유튜브도 이제 되게 선한 척하고 이게 잘해주는 척하고 허위 매물로부터 구원을 해주는 그런 정직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눈탱이를 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수막도 이거는 거의 뭐 믿어서는 안 되고, 블로그는 아예 뭐 90%, 95% 이상 이게 블로그도 이제 광고비가 좀 많이 들고 품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눈탱이를 안 치고서는 유지가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블로그 허위 이런 것들은 이제 사각지대에서 조금 일반적인 사이트에 있는 매물보다는 조금 단속 대상에서 조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허위를 하는 블로그 딜러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이제 많이 하는 편이고, 페이스북도 믿어서는 안 되고, 뭐 다 믿어서는 안 되는데, 유튜브가 그나마 조금은 난데 온전히 믿으셔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시세를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시세 공부하는 걸 뭐 공부하다가 지쳐갖고 어떻게 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믿고서 그냥 영상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제 사이트를 딜러 전산이랑 똑같이 해갖고 만든 겁니다. 딴 데 가실 때 가시더라도 저번에 한 4, 5개월 전쯤에 아반떼 AD
다른 유튜브 딜러한테 가셨다가 200만원 눈탱이 당하실 뻔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어느 정도 시세 공부하시고 움직이시면은 정말 유익할 텐데, 많은 분들께서 구매할 때가 가까워지면은 2차 살려고 했다가 저 차 살려고 했다가 하기 때문에 공부는 못하고 영상 보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되고, 공부를 꼭 미리 구매하시기 한 달, 2달 전에 차종을 선정하시고 공부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당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시세 공부를 미리 차종을 다 와갖고 이 차가 날지 저 차가 날지 머리 아프게 선택의 폭을 또 넓히지 마시고 시세 공부를 미리 하시고 그 차를 사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제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4대 보험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신 분, 그런 분들은 그 신용에 1, 2, 3, 4 등급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그냥 받으시는 게 중고차 대출보다는 조금 원활하고 낫지 않을까. 중고차 대출은 당일 출고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안 되지는 않고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1박 2일 이상은 걸립니다. 신한은행, 신한말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박 2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고, 평균 금리는 뭐 카카오뱅크나 신한은행, 신한말카나 금리가 뭐 좋으신 분은 뭐 3%대부터 뭐 5, 6% 뭐 이렇게인데, 평균적으로는 4% 전후 정도, 뭐 두 은행사마다 다 4% 정도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우리은행, 뭐 내지는 뭐 국민은행, 뭐 이런 그 많이 안 쓰시는 중고차 대출을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주거래은행이 여기라서 여기가 금리가 낮다 알아보시지도 않고, 카카오뱅크 알아보시지도 않고, 신한은행 알아보시지도 않고, 제가 여기서 뭐 광고비 받고 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주거래은행이 여기니까 여기서 할래요 라고 하시는데, 막상 답답해 하시다가 카카오뱅크 하셔갖고 괜찮으신 분들이 덜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무조건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실 거 알아보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융 캐피탈, 그러니까 KB캐피탈 내지는 뭐 현대캐피탈 뭐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이금융으로 보셨을 때는 금리가 정말 좋으셨던 분은 역시 뭐 3, 4%대도 나오신 경우가 있었고 합니다. 뭐 10%, 뭐 19%대도 나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이 그때 구매를 하시긴 하셨습니다. 금리가 높았던 이유는 신용이 정말 안 좋아서요. 보통은 신용이 어느 정도 괜찮으신 뭐 5, 6등급도 그렇게 많이 좋으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절한 그런 한 6.9%, 9.9% 이런 느낌으로 나오긴 할 텐데, 신용이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은 나오긴 나와도 금리가 20%는 보통 안 넘습니다. 13.9% 뭐 그 정도 느낌이 좀 일반적이고, 19%대는 정말 희박한 확률로 나오는 정말 높은 금리입니다. 일반 그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시게 될 때는 당일날 1일 이체 한도가 충분한지 꼭 알아오셔야 되는데, 어떤 분께서는 난 무조건 나온다 하고서 알아보시지도 않고 왔다가 막혀서 여기저기 돈이 통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일 이체 한도, 1일 출금 한도까지 다 막히셔갖고, 나 통장에 돈 있는데 지금 1일 이체 한도 막혀서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내일 뭐 바로 줄게,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좋아하실 분이 계실까요? 나 빌려줄게, 무조건 빌려줄게, 내가 내일 밥 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한데, 이 일은 1일 이체 한도를 충분히 미리 늘려갖고 오시면은 발생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래서 1일 이체 한도를 충분한지 필히 꼭 전화 한 통 하시고, 내지는 은행에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를 꼭 하시고 한도를 늘리신 상황으로, 확보가 되신 상황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카드로 결제하시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시는데, 카드는 카드 수수료가 있으면 카드사마다 수수료가 따로 있을 수가 있고, 중고차 사무실마다 단말기 카드 수수료가 추가로 평균 3에서 6% 내지는 그 사무실 마음이기 때문에 좀 비싸게도 받으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하시는 게,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뱅크 일반 신용대출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카드는 조금 이 세 가지 결제 방법에서는 제일 비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아, 소형, 준준형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가 정말 많이 없는 차긴 한데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이런 차도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뉴 세라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라토는 2003년부터 나왔던 차인데 그 다음 페이스리프트가 된 뉴 세라토 같은 경우에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조사일 기준 20대밖에 없었고 휘발유는 13대 그리고 경유는 7대 이 정도 있었습니다. 2006년 중반부터 2008년 후반까지 나왔던 차로 많은 분들께서 아반떼 HD는 아시는데 세라토는 잘 모르는 측면이 좀 있어서 인기도는 좀 적고 그나마 있는 차도 수출로 잘 나가서 매물이 부족합니다. 아반떼 HD에 가려서 시세가 저렴한 편인 것 같고 제가 유튜브 시작한 2017년 여름부터 몇 대를 팔았었는데 200만원 초에 깨끗한 차를 좀 덜어 팔았던 차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200만원대로 시세가 많이 바뀌지 않은 거는 수출을 나가기 때문입니다. 적정 시세는 아직도 200만원 전후 정도 되고 동급 동일 시세의 대체 차종으로는 아반떼 HD 그리고 프라이드 신형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라이드 신형 같은 경우에 2005년부터 지금으로부터 14년, 15년 전에 나왔던 차입니다. 전경은 2005년, 2008년 이 사이에 나왔던 모델이고 후경은 2009년에서 2011년 정도 사이에 나왔던 모델로 약간 디자인이 조금 요즘 느낌으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300에서 400 사이면은 조금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차를 200에서 300 사이인 전작인 맨 처음 나왔던 프라이드 신형을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써서 프라이드 신형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나왔던 모델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금액을 아예 그냥 막탈차로 그냥 아예 싼 그런 첫차 내지는 연습용 내지는 그런 출퇴근용 이렇게만 아주 가볍게 보시게 되시면은 뭐 수리를 뭐 1년에 12번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느낌으로는 거의 한 4개월에 한 번 내지는 6개월에 한 번 조금 그렇다고 해도 막 엄청 심한 수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만원 내외로 이렇게 들어가는 수리 조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타이어를 교환한다든지 엔진을 교환한다든지 뭐 벨트 조여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만 생각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렴한 차는 아무래도 큰 기대보다는 목적 달성 그러니까 여기부터 저기까지 가는 그런 목적 달성한 데는 저렴한 차가 짱입니다. 막 타기에 폐차할 때까지 뽕 뽑는 차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구매를 하셨다가 3년, 4년, 5년 탔다가 폐차를 하더라도 뽕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 뭐 2, 3년만 타도 완전히 뽕을 뽑는 거겠죠. 그 현존하는 다목적용 제일 저렴한 차로는 프라이드 신형이 나쁘지 않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에 72대가 수도권 전체로 있었고 경유차도 58대가 있었는데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매연을 검사할 때 종합검사에서 탈락을 할 확률이 좀 빈도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형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나왔던 모델은 200부터 300 그리고 후기형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나왔던 모델은 300에서 400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르테 같은 경우에는 2008년 후반부터 2010년 초에 나왔던 모델로 전작은 세라토입니다. 인기도는 조금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으나 조금 이제 원가 절감된 부품들이 많이 들어있는 차로 장고장이 조금 있지 않나 누유와 부식도 조금 보이는 차입니다. 그래서 공간, 속도, 디자인 모두 적당 제가 탔던 차기 때문에 제가 탔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꼈었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좀 깨끗하고 괜찮은 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좀 아시고 무조건 안 되는 차 이렇게도 보기 어렵지만 팔기에도 조금 까다로워지는 차 그래서 수리를 조금 어느 정도는 예상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아반떼 HD로 가면은 좀 디자인이 좀 낮아지고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아반떼 MD 사기에는 조금 약간 금액이 부족해서 그 가격 안으로 보기에는 수리비를 또 요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수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포르테를 고르시려고 하셨던 분은 금액을 조금 올리셨고 아반떼 MD를 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5만 킬로 이하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550에서 600 수도권 전체 다 뒤져도 5대밖에 없었습니다. 5만에서 10만 킬로 사이로 보셨을 때 450에서 500만원 초 이 정도 36대 수도권 전체 다 뒤져도 36대도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한 뭐 100대가 좀 넘어가야 좀 넉넉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36대도 10만에서 15만 킬로 정도 보시게 되시면 450만원 전후 수도권 전체 9대 있었습니다. 다음 포르테 GDI 2010년 초부터 2012년 사이에 나왔던 모델로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근데 엔진이 CVVT 엔진에서 이제 GDI 형식으로 바뀐 건데 GDI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엔진이 뭐 문제가 좀 있느니 뭐 오일 감소가 있어서 엔진을 뭐 바꿔야 된다, 뭐 보어링을 해야 된다, 뭐 문제가 좀 심각하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GDI 엔진을 달고 있는 차를 팔아서 문제가 있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YF 소나타, K5 매입하고 판매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적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GDI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엔진 미션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흔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반떼 MD라든지 포르테라든지 많이 그래도 적당히 팔렸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팔린 모델인 만큼 말이 좀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팔았을 때 느꼈다면 말씀드릴 텐데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반떼 MD에 비해서는 원가 절감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은 이 차를 보느니 조금 살짝 더 올려서 아반떼 MD나 K3 쪽으로 보시는 거를 조금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가성비 갓 포르테 해갖고 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었는데 좀 덜어 팔아보니까 엄청 심한 문제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잔고장이 없는 차 보는 것보다 잔고장이 있는 차를 보는 게 조금 더 빈도수가 제가 뭐 꼼꼼히 안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골랐을 때 대수가 충분한 편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억지로 봐야 된다는 점, 그런 점 때문에 대수가 월등하게 막 수도권 전체 다 뒤지면은 6, 700대 있는 아반떼 MD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합리적으로 들었습니다. 5만 킬로 이하로 봤을 때 600만원 전후 같은 경우에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도 11대, 그리고 5만에서 10만 킬로 사이로 봤을 때 500에서 600만원 사이로 이렇게 적정 시세 봤습니다. 물론 300만원, 400만원대 차도 있겠지만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한 이 정도는 보시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이 적정 시세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대수로는 수도권 전체 27대, 그리고 10만에서 15만 킬로 정도 봤을 때 550만원 전후 이렇게 봤습니다. 수도권 전체 한 대. 근데 2020년 초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내지는 2020년 중순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만약에 보시면 요즘에는 한 100만원 떨어졌겠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소형과 준준형 중고차 시세는 정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 거의 똑같을 정도로 잘 안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적당한 차는 항상 연식에 따라서만 키로수 다 무시하고 연식에 따라서만 수출을 잘 나갑니다. 그리고 시세가 거의 고정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시세가 좀 굉장히 잘 안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수출 시세도 떨어지긴 하겠지만 거의 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 서서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떨어지고 있죠? 다른 차 같은 건 막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입니다. 모든 차가 대부분 떨어지는 속도가 좀 이런 느낌이고 좀 대형차로 갈수록 조금 원래 새 차 가격이 비쌌으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느껴지는 편이거나 뭐 그렇습니다. 근데 대형차도 인기 있는 HG 그랜저 이런 차도 조금 미미하게 잘 안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만큼 갑자기 2019년에서 2020년이 됐다라고 해서 금액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시세는 점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건 없고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2012년 2월부터 중고차를 했는데요. 지금 2020년 2월이 되면은
8년이 되는 건가? 2013, 14, 15, 16, 17, 18, 19. 8년이 딱 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로는 9년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느꼈던 결과로는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뛰거나, 옛날에는 뭐 여름철 피서철에는 뭐 차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못 느꼈고, 갑자기 해가 바뀌었다 해갖고 시세가 확 떨어지고 그런 것도 못 느꼈습니다. 단지 이런 건 있어요. 피서철에 좀 차가 평소보다는 좀 더 팔리고,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은 평소보다 굉장히 좀 안 팔리고 이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세가 갑자기 뭐 뚝뚝 차이가 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8, 9년 동안 느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기아 포르테 쿱도 원가 절감된 부품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차를 애초에 타셨던 분들은 좀 험하게 탔던 분들도 많고, 그래서 사고율이 좀 있는 편이었고, 사고가 한 번 나면은 좀 파손이 많이 되고 다치시는 것도 일반 차들에 비해서 좀 더 다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막상 봤을 때 부식과 누유가 심하게 있는 차들도 많고, 장고장도 조금 있는 차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오죽하면 제가 이 차를 고르시는 분들은 여기를 보셔라 라고서 다른 사이트를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도 좀 덜어 많았던 차고, 문의가 혹시 온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반겨지지 않는 그런 차종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나왔던 모델로 인기도는 좀 어느 정도 있으나 판매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 엔진 같은 경우에 또 세타2 엔진이에요. 엔진이 좀 안 좋습니다.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예 안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판매와 매입 모두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만 킬로 이하 같은 경우에 판매할 차가 없습니다. 있어도 비싸더라. 그래서 소개해드릴 가치가 없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놨고, 5만에서 10만 킬로 사이로 봤을 때 500에서 600. 2010년 9월부터는 .6은 GDI 엔진이 들어갑니다. 10만 킬로에서 15만 킬로 사이로 보게 되면은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대수는 이 정도. 10만 킬로 이하로 봤을 때 5만 킬로에서 10만 킬로 사이로는 수도권 전체가 38대, 10만 킬로에서 15만 킬로 사이로 보시게 되시면 26대 이렇게 밖에 없었습니다. 넉넉한 편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다음은 기아 올류 프라이드입니다. 2011년 9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 나왔던 모델로 인기도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아반떼 MD는 아는데 프라이드가, 올류 프라이드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인기도는 별 2개 반 줬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아반떼와 포르테 K3 액센트에 가려진 차. 아반떼 모르시는 분 없으시고, 포르테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시고, K3는 웬만해선 다 아시고, 액센트는 그래도 좀 찾고 찾다가 보면은 뭐 연비 때문에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시는데, 프라이드는 조금 머릿속에서 좀 후보 순위에서 많이 배제가 되는 차입니다. 중고차 대수도 아반떼, 그래서 K3에 비해서 좀 부족한 편이고, 수도권 전체로 다 봤을 때도 110대, 조사일 기준으로 110대 정도 있었습니다. 비교 대체 동급 차량으로는 액센트 신형이 있는데, 액센트 신형은 좀 옵션이 조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옵션이 많이 빠지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좀 비싸요. 그래서 디자인 호불호도 이제 올류 프라이드가 조금 이제 갈리는 편이고, 인지도 부족한 편이고, 액센트 신형도 그렇게 엄청난 추천을 할 부분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액센트보다 옵션은 조금 좋은 느낌이긴 한데, 금액도 좀 저렴한 느낌이긴 한데,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갈린다, 인지도가 좀 부족하다 라는 의견입니다. 5만 킬로 이하로 봤을 때는 650만원부터 800만원, 그러니까 150만원 사이로 텀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초가 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20대. 제 의견은 제 의견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을 좀 어느 정도는 참고만 하시고, 좀 믿어주시는 분은 믿어주셔도 상관없고, 안 믿으실 분은 안 믿으셔도 상관없는 것처럼,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 적정 시세를 안내해드리는 거니까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해석하기가 느끼시는 게 틀리실 겁니다.
5만 킬로부터 10만 킬로 사이로 보게 되면은 500에서 700만 원 사이. 이건 대수가 조금 넉넉할랑말랑 58대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만에서 15만 킬로 정도 보시게 되시면 500에서 600, 27대, 조사일 기준으로 27대 정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더 뉴 프라이드는 이제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풀 체인지된 모델 같은 경우에 인기가 그래도 조금 있는데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음 후속작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금 생각들이 조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차로도 풀 체인지된 모델은 좀 많이 팔리는데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들은 좀 덜 팔리고 그런 부분이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나왔던 모델이고 2017년 5월 비교적 조금 최신 모델 느낌이 조금 납니다. 5만 킬로 이하로 봤을 때 700에서 800. 근데 이 금액이면은 아반떼 MD 내지는 K3 중간 금액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인데 연식은 그냥 K3보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식 생각하고 봤을 때는 메리트를 느낄 수도 있는데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지는 뭐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그런 건지 대수는 정말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전체가 조사일 기준 36대 5만 킬로 이하로 봤을 때 700에서 800 20대가 있었고 아무래도 연식이 연식인지라서 키로수가 많은 것보다는 키로수가 짧은 게 더 많았습니다. 5만에서 10만 킬로 정도 보시게 되시면 650부터 850 사이 200만원 텀 안에서 보시게 되실 수가 있고 적정 시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5대 이렇게 있었고 10만에서 15만 킬로 사이로 보시면 제시가 750만원 딱 한 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기차입니다. 포르테에서 K3로 풀체인지가 됐고 좀 많이 팔렸던 모델이고 제가 별은 4개 반을 줬습니다. 5개 주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별 반 개를 뺐습니다. 2012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그 사이에 나왔던 모델이고 아반떼 MD 다음에 나왔던 모델이고 그 다음에 MD와 AD의 중간 금액 정도의 중간 모델이다. 그리고 MD에는 없는이 아니고 아반떼 MD는 좀 좋은 등급, 그것도 2012년 말에서 좀 좋은 등급에서만 크루즈 컨트롤이 있었고 한데 K3는 좀 이제 아반떼 MD보다는 보편화된 그런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옵션 그리고 통풍 시트라는 옵션을 좀 보편적으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근데 좀 희귀하긴 해요. 없는 차가 더 많습니다. 주간등 데일라이트라고 해서 눈썹이 이제 K3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 모델에 적용이 된 차입니다. 아반떼 MD보다 길이가 11cm나 길고 다해서 1000만원 전후로 맞추기 모델입니다. 이전비, 매도비, 수수료, 뭐 성능보험, 일주일 보험 뭐 해서 차 가격까지 6가지로 다 해갖고 1000에서 1100 정도 느낌입니다. 근데 노블레스에다가 키로수 좀 짧게 하고 조금 옵션 뭐 좀 맞추고 색깔 흰색으로 맞추고 이것저것 하면은 아직까지도 1200이 좀 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모델인 프레스티지나 뭐 이렇게 보시면은 좀 적당하게 보면 1000만원 이쪽 쪽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고 제가 문의를 받았을 때 대구에 계셨던 어떤 분께서는 주위 지인분께서 힘이 좀 없다, 언덕 같은 거 올라가기 힘들다, 뭐 티볼리 같은 게 더 낫다, 소형 SUV를 추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SUV가 조금 더 힘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똑같은 그 엔진이 뭐 티볼리가 2.0도 아니고요. K3가 그렇다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맨날 언덕만 다니실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분 의견을 반영해갖고 크게 반영을 해갖고 K3 원래 생각했었는데 다른 차는 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K3도 잘 다닙니다. 준준형도 언덕 잘 다닙니다. 힘이 없다? 아니에요. 힘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만약 K3가 언덕 잘 못 다니고 어느 정도의 언덕 잘 못 다니고 그럴 거면 아무도 K3를 안 샀겠죠. 경차는 많이 힘듭니다. 확실히 1000cc니까. 근데 1600cc 정도 되는 뭐 K3 뭐 토크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돈을 더 써서 티볼리 뭐 이전비까지 1500 이쪽 저쪽으로
휘발유, 뭐 내지는 경유로 봤을 때 뭐 1600, 1700, 1800 이쪽 저쪽 볼 필요가 없다. 일부러 K3가 힘이 없어서 그런 의도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위 분들 의견을 참고만 하시는 거지 그분의 말이 맞는 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세는 럭셔리 시세인데 5만 킬로 이하로 봤을 때 이거는 크루즈 컨트롤이 없습니다. 스마트 키도 없고 대신에 뭐 열선 같은 건 있고 그렇습니다. 5만 킬로 이하로 봤을 때 800에서 1100 사이 정도 흰색 기준으로 다 흰색 기준입니다. 20대 정도 있었고 5만 킬로에서 10만 킬로 정도 보셨을 때 750에서 950 사이 이 200만원 텀 안에서만 보시면 적정 시세로 얼추 구하실 수 있으실 거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24대 있었습니다. 흰색만 수도권에. 그리고 10만에서 이건 기아자동차 K3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흰색 위주로만 안내해드리고 다른 색깔인 검정색이나 쥐색 이런 색깔들도 시세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뭐 몇십만원? 조금 이렇게 저렴한 거를 조금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 사이트에서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딜러들 보는 전산 그대로고 수도권 전체 나와 있는 모델들이 다 딜러 전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깎이기 전 금액으로 10만 킬로에서 15만 킬로 사이로는 700에서 750 정도 보시면 되는데 다 흰색 기준입니다. 다음은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킬로 이하 모델은 1000에서 1150 사이 키로수가 짧으니까 가격은 좀 있습니다. 흰색 기준으로 수도권 전체 12대 있었고 5만에서 10만 킬로 정도 보셨을 때 900에서 1000 착값만입니다. 다 착값만 기준이에요. 900에서 1000 정도 보시면은 적정 시세로 보실 수 있으실 거다. 수도권 전체 흰색만 12대 있었고 그 다음에 10만에서 15만 킬로 사이로 봤을 때 800에서 900 정도 수도권 전체 6대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블레스 풀옵션 모델로 봤을 때는 5만 킬로 이하로 봤을 때 1100에서 1300 정도 흰색 기준으로 수도권 전체 10대 이렇게 있었고 5만에서 10만 킬로 봤을 때 900에서 1150 이건 대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흰색 기준 28대 그 다음에 10만 킬로에서 15만 킬로 사이로 봤을 때 800에서 850 이거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다음은 트렌디 모델입니다. 연식이 좀 좋은 모델로 이제 나왔던 모델입니다. 5만 킬로 밑으로 봤을 때 900에서 1050 흰색 기준으로 다 흰색 기준으로 10대 정도 있었다. 그리고 5만에서 10만 킬로 사이로 봤을 때 850에서 950 28대 이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만에서 15만 킬로로 봤을 때 700에서 800 정도가 적정 시세로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유도 한번 봤습니다. 경유는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인천까지 3만원 넣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이 좀 남았었습니다. 그만큼 연비가 엄청 좋았다는 거를 많이 느꼈던 차입니다. 5만 킬로 이하로 봤을 때 950에서 1200 정도 흰색 기준으로는 7대 5만에서 10만 킬로 사이로 봤을 때 800에서 950 이 정도 보시면 된다. 17대 수도권 전체 조사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10만에서 13만 킬로 사이로 보시면 700에서 800 사이 수도권 전체 14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비슷할 겁니다. 언제 갑자기 막 차 대수가 확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대충 비슷비슷할 겁니다. 이거는 K3에서 풀 체인지가 아니라 페이스 리프트 된 모델 더뉴 K3입니다. 그래서 별을 몇 개 뺐어요.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나왔던 차고 아반떼 AD 경쟁차인데 AD는 풀 체인지 이거는 얼굴이 살짝 바뀐 페이스 리프트 된 모델이기 때문에 AD가 더 훨씬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반떼 AD의 인기에 못 미치고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 어떤 분은 조금 별로다, 어떤 분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는 별로고 AD가 더 나아. 그러니까 경쟁을 구도로 봤을 때는 AD가 압도적으로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시작한 이래로 매입도 한 번도 안 해보고 판매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주로 트렌디가 주류 등급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디럭스가 40대, 트렌디가 126대, 세 자리, 프레스티지가 15대, 그리고 노블레스가 7대, 경유는 24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순위로 따지면은 1, 2위만 가렸을 때 트렌디가 압도적으로 많고 디럭스도 조금 있었다라는 겁니다. 흰색으로만 보니까 대수가 적어 보이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대수를 수도권 전체로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사일 기준 5만 킬로 이하로 봤을 때 흰색으로 봤을 때 1150부터 1400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5만에서 10만 킬로 사이로 보시면은 1050부터 2천만원 사이에 150만원 텀으로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16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좀 짧은 만큼 키로수가 많은 차보다는 키로수가 짧은 차가 더 많았습니다. 10만 킬로에서 13만 킬로 사이로 보시면은 850에서 900 사이로도 있었는데 될 수 있으면 키로수가 조금 적당한 모델 1년에 10,000에서 15,000 킬로를 곱하셔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적정한 차의 키로수다. 나중에 대팔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정도 키로수 대를 구매하시는 게 더 낫고 연식이 낮은 모델도 키로수가 짧아질수록 연식이 좀 됐어도 키로수가 짧은 만큼 컨디션을 보여준다. 그럴 확률이 더 있다라는 거를 제 경험상 엄청나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판매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음은 풀 체인지된 올류 K3입니다. 2018년 2월부터 작년 영상 찍는 날짜 기준으로 2018년 2월부터 지금까지 판매 중입니다. 인기도 좋습니다. 신차급은 근데 이게 가격이 1,500이 보통 뭐를 또 고르다 보면 1,500이 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차급은 언제나 신차 가격과 비교를 하셔서 신차의 메리트와 중고차의 메리트를 비교를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뉴 K3에 비해서 10% 정도 연비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반떼 AD보다 또 7cm가 길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호평이 좀 많습니다. 요즘에는 좀 세련되게 좀 잘났다라는 평이 좀 있었습니다. 다 5만 킬로 이상의 모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급에 따라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공교롭게도 조사일 기준 다 33대씩 있었습니다. 고르게 있었고 럭셔리 5만 킬로 이하는 1500부터 1700 사이로 볼 수가 있었고 이게 적정 시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시기에는 제가 판매하기가 조금 애로가 생기고 이것보다 비싼 차는 굳이 여기까지 볼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1500에서 1700 프레스티지는 1600에서 1800 그리고 노블레스는 1750에서 1950 사이 이 정도로 적정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엔 기아 소울입니다. 2008년 9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나왔던 차로 인기도는 조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구매층이 보통 제 예상되는 구매층이 보통 경차는 조금 너무 작거나 배기량이 작아서 운행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까봐 그래서 첫 차를 경차로 사셨던 분들이 두 번째 차로 고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조금 나이가 살짝 있으신 분께서도 조금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무난하니까 그런 뭐 느끼시는 분에 따라서 디자인 선호도는 소비자에 따라서 언제나 다릅니다. 그래서 좀 적당한 모델일 수도 있고 크기가 생각했던 이상해요. 막상 보면은 커 보여요. 근데 돌아서면은 왠지 작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의 소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뭐 크기가 엄청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지도 않고 경차보다는 확실히 크고 한 차입니다. 소형 SUV와 중형차의 중간층이다. 경차보다 크고 중형차보단 작고 소형 SUV보다 비슷하면서 좀 작은 느낌이면서 좀 비슷한 느낌 뭐 이런 느낌입니다. 5만 킬로 이하로 봤을 때 650부터 750 사이 수도권 전체 15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어느 정도 타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5만에서 10만 킬로 사이로는 550부터 650 사이 55대 정도면 조금 고르기 애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넉넉한 편도 아니고 그냥 그 정도입니다. 10만 킬로에서 13만 킬로 사이로 봤을 땐 43대가 있었고 조사일 기준 500만원부터 650만원 사이로 150만원 텀 안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100만원 텀 안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것도 100만원 텀 안으로 보시면 될 테니 적정 시세만 염두에 두시고 다른 금액을 아예 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까봐 제가 적정 시세를 한번 마련해 본 겁니다.
지키시면 좋겠는데 이것보다 더 싼 게 있을까봐 더 조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저를 믿어주시는 분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올류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풀 체인지된 느낌이 조금 있지 않나. 하지만 언제나 디자인 선호도는 소비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경차의 공간과 출력을 충족해 줍니다. 2013년 10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 7년 정도 된 모델로 그렇게 오래됐다고 보기에도 좀 모호합니다. 2016년 8월 초까지 나왔으니까 5만 킬로 이하 모델은 1200부터 1400, 키로수가 짧으니까 차 근데 많이 없었어요. 21대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5만 킬로 이하 1200에서 1400, 그 다음에 5만에서 10만 킬로 사이로 봤을 때는 950부터 1200. 이건 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10대. 그 디테일한 부분은 딜러 전산이랑 똑같이 돼 있는 그 제 사이트 www.clean까지.com을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고 디테일한 공부 하시고, 차종은 구매하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좀 처음에 후보차들이 두세 개 있었다면은 구매하시는 날이 될수록 한 차로 좁혀져야 되는데 넓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로 하시지 마시고 한 차로 꼭 좁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언을 하실 거면 임박해서 조언하지 마시고, 조언을 듣지 마시고 미리 좀 들으시면서 한 차로 좁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좋은 차 저렴하게 구매하는 지름길입니다. 10만에서 13만 킬로 이하로는 900에서 950 3대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고르기 좀 어려운 차입니다. 다음 더뉴 소울은 올해 1월까지 나왔고 2016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나왔고 2019년 1월까지 나왔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나 매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5만 킬로 이상 되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다 없었고, 5만 킬로 이하 모델도 수도권 전체 13대밖에 없었습니다. 1400에서 1550 그 사이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소울 부스터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지금 판매 중이고 인기도가 조금 올랐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수가 조금 있으니까 차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안 드니까 파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좀 초반에는 조금 단순 변심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내지는 뭐 갑자기 출장 가신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온 지 지금 1년이 안 된 차가 20대씩이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신차급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소울 부스터던 아니면은 올류 K3건 더뉴 아반떼 AD건 모든 차들을 뭐 더뉴 소렌토건 언제나 새 차급은 중고차 가격이랑 신차 가격이랑 메리트 느껴지는 그런 메리트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500만원이 싸면은 저렴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1000만원 싸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사자마자 1000만원씩이나 싸지려면은 그 파시는 분은 얼마에 파셨겠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한 4, 500 이런 저렴한 느낌은 합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근데 느끼시는 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를 새 차랑 중고차랑 한번 차이를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여기 위에 클린카지.com과 그 다음에 신차 딜러분 내지는 그 홈페이지에서 대충 견적을 뽑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5만 킬로 이하로 봤을 때 소울 부스터는 2000에서 2200 사이로만 보시면 될 걸로 보여진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 전체 20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뉴세라토부터 소울 부스터까지 소형 그리고 준준형 차만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딜러 전산을 오늘은 한번 안 까봤어요. 그냥 제가 조사하고 그냥 띡 안내를 해드렸는데 근거를 그냥 말로써만 이 사람이 안내해주는 이 금액들만 보고
근거를 찾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제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딜러들 보는 전산이랑 금액이 차이가 안 나요. 제가 세팅해 놓은 것도 없고 만약에 팔리면은 없어집니다. 판매 처리가 딱 되면은 제 사이트에서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아예 그냥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소울 부스터 같은 경우에 제가 2천만원 이하는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더 뉴스 소울 1400 이하는 업데이트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소울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는 업데이트 안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안 팔 거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면 왜 올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셔갖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적정 시세만 이렇게 올리는데 가끔 지멋대로 자동으로 올라가는 매물들도 있고, 어떤 매물은 계약 처리를 옛날에는 그 금액을 아예 싸게 해놓으면 뭐 111만원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 판매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어떤 딜러분들께서는 계약 처리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처리 버튼을 찾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른 딜러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어떤 지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지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어떤 딜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구매하시는 분께서 용도, 첫 번째로 용도를 좀 잘 맞추셔야 돼요. 뭐 준준용을 갖다가 뭐 소형 SUV로 갔다가 뭐 이거는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으로서 구매가 임박하신 분께서 하시기에는 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종이 준준용이라고 하면은 단점만 찾으면 한도 끝도 없고요. 장점도 많습니다. 뭐 단점밖에 없으면은 한 대도 안 팔리겠죠. 인기 차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예산을 웬만해서는 지키시고, 어차피 평생 탈차가 아니라면 한 조금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녀 보면은 주차된 차들 이렇게 보시고 크기도 조금 예상을 하시면서 차종을 선정해 나가시면은 계속 좋은 차만 눈에 보이겠죠. 하지만 올라가다 보면은 디자인이 올라가는 만큼 금액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 차가 거의 정답일 확률이 제 경험상 높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 기아자동차 소형 준준형 중고차 시세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와닿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좀 디테일한 상담은 부족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장 구매 안 하셔도 되니까 이 위에 010-8581-8953으로 문의를 주신다면은 뭐 내년 초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안 사신다고 하더라도 조언을 정말 진심으로 충분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경차, 소형, 준준형, 중형, 대형, SUV까지 좀 많이 판매되는 차 위주로 짤막하게 금액 시세 안내해드렸고, 그 다음에 기아 소형, 준준형의 디테일한 시세를 한번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적정 시세만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돼도 좋겠는데, 이거를 좀 잘 모르시니까 허위 매물에 당하실까봐, 그리고 또 헤매시고 사이트에서 또 저렴한 쪽으로만 헤매시고 차가 안 나온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간혹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해봤고,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진짜 정보에 가까운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만 좋아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이거는 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정보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뿐이긴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니까 좀 더 좀 정답에 가까운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한 개라도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4주 만에 전에 올렸던 영상 3-4주 만에 영상을 해갖고 또 다시 죄송스럽고요. 이 영상을 할 때마다 막상 제 개인적으로는
말 떠듬떠듬 하면서 그나마 영상 내보낼 만하다, 좀 잘했다 나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부담이 됩니다. 숙제하는 것 같고 좀 좋은 정보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한데 지금 이 영상까지, 이 내용까지 들으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상 녹화를 그동안 몇 번 찍었어요.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근데 그게 저랑 지금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좀 저랑 안 맞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영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조사하는 것도 꽤 걸렸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조사하는 것도, 색깔 입히고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영상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끝까지 봐주실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아직 구독하기,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이 계신다면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돈이 올라가거나 하는 건 아닌데, 이게 기분이 좀 힘이 많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 안 올렸던 3, 4주라는 기간 동안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셨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 영상 올렸다고 또 안주하지 않고 또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보, 확실한 정보로, 그냥 대충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정보가 아니라 진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고 진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진짜 정보다 라는 점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